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진짜 실화 이야기를 대본으로 작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끔 아빠가 계시는 그 길을 지날 때면 혼자 차 안에서 아빠를 부른다. 아빠, 잘 계세요? 가끔은 큰 소리로, 가끔은 속삭이듯 말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빠, 엄마가 아프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 길을 지날 때면 꼭 아빠에게 말을 건다. 마치 그 소리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서. 다행히 아빠는 내가 자주 다니는 대로변역 시내에 있는 작은 암자 옆에 자리를 잡으셨다. 그래서 언제든 가면 아빠가 가까이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아빠가 떠난 지 벌써 20해가 넘었다. 그때 나는 겨우 20살 중반. 한창 세상의 마음이 흔들리던 나이였다. 26대 귀하게 늦둥이로 태어난 나에게 퇴근길에 사오시던 간식들, 밤마다 내 볼에 부비시던 아빠의 수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움으로만 남았다. 어릴 적엔 그 수염이 너무 따갑고 귀찮았다. 왜 아빠는 이렇게 꼭꼭 부비는 거야? 그때는 몰랐다. 그 따가움 속에 아빠의 사랑이, 그 무심한 듯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아빠는 공무원이셨다. 어릴 적 내 친구들은 모두 잘 사는 집 자식들이었고, 우리 집은 그냥 무난하게 사는 평범한 집이었다. 그런 집에서 자란 나는 늘 다짐했다. 나는 절대 회사원이 되지 않겠다. 그 다짐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아빠에 대한 반항과 내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다짐 속에도 아빠가 있었다. 아빠가 얼마나 나를 위해 힘들게 일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아빠가 떠난 후에도, 엄마가 아픈 지금도 나는 여전히 아빠에게 의지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들리지 않아도 느껴주길 바란다. 정말 한적하고 평화로운 주말이었다. 20몇 살 중반의 나. 그리고 엄마는 아침 새소리가 퍼지는 마당 있는 집의 거실 창을 활짝 열어두고 청소에 한창이었다. 오빠가 둘이나 있었지만 모두 결혼을 하고 나간 뒤라 넓은 집의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식구가 살기에는 집이 조금 커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청소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다. 엄마는 땀을 훔치며 바닥을 닦았고 나는 조용히 먼지를 털었다. 그날 아빠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 주말이었지만 아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공무원 퇴직 후 몇 달 쉬셨던 아빠는 지인의 소개로 집 근처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다시 출근을 시작하셨다. 평생을 일하다가 또 일을 찾아 나선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다짐했다. 나는 꼭 사업을 한다.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친한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있는 집도 있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내가 잘할 때만 해도 공무원이면 그야말로 망고땡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었다. 정말 부족한 건 없었지만 친구들 집과는 뭐가 조금 다르다는 걸 어린 내 눈에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출근하신 아빠의 모습을 뒤로하고 엄마와 함께 청소를 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연서님, 아버님 되시죠? 낯선 목소리, 차분하지만 급박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몸이 스르륵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싸한 기분이 등을 타고 내려왔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예감. 나는 이미 운전도 할 줄 알았고 차도 있었다. 차 키를 움켜쥐고 거실에서 청소하던 엄마를 바라보았다. 한순간 멈칫하게 되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떤 단어로 이 상황을 엄마에게 전할 수 있지? 전화기 너머로는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로 이동 중입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울렸다. 엄마에게 말하기도 전에 기분이 너무 묘하게 좋지 않았다. 그 묘한 느낌이 공기의 결까지 다르게 만들었다.
엄마는 커다란 수선화가 그려진 컬러풀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티셔츠가 그 순간 너무 밝고 가벼워 보였다. 어울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 더 낯설게 느껴졌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나는 서둘러 엄마의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장 어두운 색상의 옷을 꺼내 엄마에게 급하게 건넸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옷을 입히듯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연거푸 되물었다. 일단 가자.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엄마를 차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고 몇 분쯤 지났을까? 긴 설명 대신 나는 짧게 말했다.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좀 좋지 않대. 그 한마디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긴 침묵이 따라왔다. 그 정적이 이상하게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렸다. 속도는 점점 더 높아졌고 과속 카메라를 2번이나 지나쳤지만 발을 떼지 않았다. 그저 도착만 하면, 조금만 빨리 도착하면,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건물의 뒤편에 있었다. 동네에 자리 잡은 대학병원이었기에 대략의 위치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침착하자.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이며 엄마를 접수대 앞 의자에 조용히 앉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금만 기다려요 란 눈빛 하나 건네고 나는 혼자 급한 걸음으로 응급실로 향했다. 몰래 가듯 조심스럽고 하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발걸음이었다. 제발. 내 머릿속은 그 2 글자로만 가득했다. 기도하는 마음도 두려움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아빠의 심장 쪽을 2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쉴 틈 없이 반복해서 심폐소생술.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무언가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꼭 참았다. 기도하듯 입술을 앙다물고 서 있었다.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이며 제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의사는 땀을 닦으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물었다. 다른 보호자는 없으신가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어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너무 놀라실까봐 접수대에 계시라고 했어요. 의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을 모셔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상황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아니라고, 꿈이라고. 지금 내가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저 잠시 멍해진 정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아빠의 마지막이라면 엄마를 불러야 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결국 달렸다. 그 순간만큼은 다리가 아니라 심장이 엄마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엄마를 데려와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접수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정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가자. 엄마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다. 왜? 무슨 일이래? 어디가 다쳤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엄마의 팔을 붙잡고 말없이 조용히 아빠가 있는 응급실로 이끌었다. 그 몇 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정말이지. 이 상황이 너무나 애석했다. 엄마가 문 앞에 도착하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잠깐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그 어떤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혹시나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라도 할까봐. 혹시나 엄마의 심장이 먼저 멈춰버릴까봐. 나는 엄마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몰랐던 우리 엄마가 거기 서 있었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울부짖고 주저앉고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단단히 굳은 채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 양반, 이 사람이 내가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아침밥 먹고 나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는 보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아니 아주 조금만이라도 한 번만 더 해봐 주세요. 엄마의 그 간절한 말, 그 눈빛, 그 안에 담긴 30년의 시간과 사랑이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선생님과 교대해가며 그 뒤로도 30분 이상 최선을 다해 아빠의 심장을 두드려 주었다. 우리의 기도처럼, 엄마의 마지막 소망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시간도 멈춘 것 같았다. 숨도 말도 감정도 모두 멎은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말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넋을 놓은 채로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가 천천히 아빠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빠의 몸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머리, 얼굴, 목과 어깨, 가슴과 배, 등과 다리, 발가락과 손가락까지 어디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엄마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3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잘 가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월이 담겨 있었다. 어떤 눈물보다, 어떤 오열보다 그 조용한 작별이 더 가슴을 쳤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하루다침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순간 전날 저녁이 떠올랐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엄마가 손으로 만들어준 손칼국수를 먹으며 아빠가 엄마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던 그 모습. 한갑이 지난 나이에도 여전히 장난스러웠고 여전히 다정했던 두 사람. 크게 대단한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주 속 깊이 사랑하던 두 분이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나는 눈물보다 먼저 텅 빈 마음을 느꼈다. 너무 슬퍼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그 이별은 조용히 그러나 너무 깊게 우리 안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을 하시면 진짜 실화의 2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